우리가 BMW 노이에 클래스를 봤는데 네. 목업이네 여전히. 그렇죠. 근데 이제 목업인 티를 굉장히 많이 내는 목업이던데요. 전 시장에서. 아니 근데 2026년이면 네.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업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상하네. 뭔가 하나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셀이나 모듈, 뭐 BSA 혹은 뭐 구동계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정보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약간 의아했어요. 그렇게만 나온다고 하면 뭐 디자인이나 실내 활용도나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앞에 전면부 엔진 후드를 뺀 공간은 굉장히 스퀘어하게 했더라고요, 디자인을. 네네네. 그러니까 스페이스에 대한 고려도 잘 돼 있고, 헤드램프 쪽에 키드니 그릴을 일체화해서 형상식화한 그 부분하고 리어 램프 쪽의 디테일이 위쪽으로 대단한 수준이더라고. 네, 화려하면서도 뭐랄까 되게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만 나와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스펙이 뭐 V2에는 당연히 되고, 네. 지금 더 나아가서 이제 V2 홈까지 다 아우르게 할 것이다. V2V, 비클2 그리드를 완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0kW 충전 성능 언제 거라고 나와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적용해서 효율 높일 거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EGF 기반의 2스테이지만 빼고는 다 한다. 그렇죠. 사실은. 2스테이지는 여전히 다른 제조사에서 지금 하려고 할 텐데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아마 특허를 피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특허를 봐야 되겠으나, 네, 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였던 게, 보통 우리가 뭐 에어컨의 듀얼 인버터라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합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는 에어컨은 공간이 많으니까. 에어컨이라는 이미 하나의 엔클로저 안에 있으니까 뭐 거기서는 구성하는 게 그 모터 하나 더 다는 것도 일도 아니고. 네, 근데 편리하게 할 이게 수 있죠. 듀얼 모터 앞뒤 들어가는 거와 다른 게,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두 가지 모드로 해서 인버터 스위칭을 이제 각각 다른 조건으로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이 돌다가 네. 2번이 더해져서 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전력 효율 면에 있어서 강한 냉방을 하더라도 전력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하우징에 합치어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나의 모터에서 마치 가전제품에서 두 개의 모터, 두 개의 인버터로 효율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네. 분명히 아이디어에선 거기에서 맞지만 자동차에 맞게 기술을 다듬은 거잖아. 그리고 또 이제 에어컨과 다르게 여기 컴팩트하게 모듈화를 했고 또. 그렇지, 그렇지. 노이에 클래스가 이제 2026년에 나온다고 해도 사실 빠른 타이밍은 아닌데, 그렇죠. 2년 전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 우리가 포니를 오마주한 포니 사업, 그게 아이오닉 5잖아요. 그렇죠. 45가 아이오닉 5죠. 네, 그런데 2019년부터 거의 나왔거든요, 실제. 그렇죠. 네. 네. 테스트카가 돌아다녔고. 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네. 기술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실체가 보였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2년 후에 양산차로 나왔는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뭐. 요소가 90% 이상 적용이 됐어. 그렇죠. 그게 깜짝 놀란 거지. 노이에 클래스는 언제 실차 프로토타입을 보여줄까? 구동 가능하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기술이 적용된 모델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혹은 뭐 뒤늦게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베일에 쌓여서 뭔가 한 방에 극적으로 터트리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 그런 의도면 또 그럴 수 있죠. 약간 신비주의 같은 느낌. 근데 노이에 클래스를 지금 1년 넘게 목업으로만 계속 돌리니까, 그렇죠. 사실 계속 같은 목업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전시회마다. 그리고 목업도 몇 종류 안 돼. 네. 저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조금 정보를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BMW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브랜드들 중에 아직도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걸 취소하지 않은 브랜드가 BMW밖에 없어요 이제. EQ는 일단 발을 뺐고, 그렇죠. 그리고 내연차 전략으로 뭐 이원화로 가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의 내연차 베이스에다가 전기모터 배터리만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동화 전략이 아니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BSA를 현대로부터 납품받기로 했고, 심지어는 중국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하고 다시 협업을 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독자적인 전기차 전동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아직 BMW밖에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이제. 맞아요.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날로그 시대에 아무리 명성이 대단했다고 해도 이게 기술적인 흐름이 바뀌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날로그 시계 이름을 가진 제품들을 계속 명맥을 이어갈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가 대단했던 건 그 앞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붙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 모델명을 다른데 팔았어. 그래서 KGM에서 S클래스를 낸다고 하면 그건 누가 알아주겠나? 그건 이제 S클래스가 아니죠 사실. 그렇지. 하물며, 지리에서 E클래스가 나온다 그래봐. 하물며 동일한 품질을 갖췄다고 해도 그거는 S클래스라고 할 수 없어요. 아, 다 좋아. 현대에서 7 시리즈를 BMW 만들어낸다고 하면 말이 안 누가 되죠. 그걸 좋아하겠나? 911을 현대에서 만들어서 현대 이 모델들이 그동안 명성을 쌓았던 건 맨 앞에 삼각별이 붙어 있고 그리고 방패가 붙어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높았던 거니까 새로운 세대에 들어와서 여전히 이들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이들의 결과물에 많은 소비자들이 경탄을 한다. 그런 결과물만 낸다고 하면 반드시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그 전통을 이어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사실 처음에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가 그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벤츠가 못 버릴 거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벤츠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벤츠가 된 게 아니라 벤츠였기 때문에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BMW였기 때문에 3 시리즈, 5 시리즈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모델들이 그래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 기술을 선도만 하면 다른 이름으로도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의 기계공학의 정점이었던 모델의 이름을 새로운 설계도 아닌 동력계통 그리고 파워트레인 이런 것만 변경해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건 무리다. 무리다. 오히려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딩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EQ가 인상적이지 못했던 건 경쟁력, 그죠. 품질, 성능,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지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이름 때문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최고의 전기차라 그러면 뽀로로라고 줘봐. 뽀로로라고 줘도 열광해. 이름이 중요한, 물론 좀 중요하지. 뽀로로는 좀 심했다. 뽀로로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말하자면 극단적인 예시죠 저거. 애플이 왜 유명해졌는데? 애플 뭔데 그게? 애플. 그러네요. 애플 이상하잖아. 사과잖아. 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거. 그러니까요. 애플 그것도 한 입 비워 먹었어. 그러니까요. 새 사과도 아니야. 중고잖아. 그거 아니에요? 뭐?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독사과? 그 애플 본사가 그 주변에 사과 농장이 많아서 이게 벼 먹고 이렇게 버려진 사과들이 많아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애플 본사에서 왜 그게 로고가 됐는지 아무도 알아도 얘기 안 하지. 왜냐면 이제 신비주의 마케팅이니까. 아이폰은 무슨 의미야 도대체? 몰라요.
의미가 없잖아. 얼음 펀드 있나? 그렇게 따지면 갤럭시 성원 이게 더 대단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브랜딩으로서는 갤럭시가 훨씬 멋있죠. 근데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징성이 있어서 아이폰에 길을 못 피냐고. 그 아이가 뭐야? 아이돌도 아니야. 애플워치는 또 뭐야? 뭐 사과시계. 사과시계. 뭐 이상한 사과가 뭐 사과는 뭐 평생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단한 건가? 뭐야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겁나 이상하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름이 겁나 이상한 거는 이 제품의 어떤 이런 거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제품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건 기술이야, 기술. 그렇죠. 기술력과 상품성이죠. EQ는 이름이 구려서 앞에 붙었다가 지금 뒤로 갔다가 더 이상 새로운 전략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기술 문제지 이름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벤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예, 장진영 박사가 논문을 썼어. 네. 근데 아버지가 장진영이라고 안 짓고 네. 장떡대라고 졌는데 논문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 되는 거예요. 노벨상을 탔어. 그러니까. 누가 그 장떡대 그걸 가지고 놀리나. 그러니까요. 오히려 나중에 장독대가 하나의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요즘 너무 갔다 이 예시가. 아, 그런가?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이름이 멋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멋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그 이름을 멋있게 만드는 모델 라인을 상징적으로 만드는 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가치 부여를 하느냐예요. 그 가치 부여를 하려면 자동차에서는 기술이지. 그리고 자동차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가치, 또 그런 성과,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브랜드를 집중력 있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핵심인데, 벤츠가 페이던트 모터바겐을 처음 선보였을 때 칼 벤츠를 다들 미친놈이라 그랬어. 저거 정신 나간 놈,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천 것들이나 타고 다니는. 그렇죠. 마차 타고, 그 당시 마차가 엄청 화려하고 비쌌거든. 그렇죠. 포미를 모르는 저 천 것들 막 이러면서 비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차차 내연기관으로 접어들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고, 모터스포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또 이걸 그랑프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모터스포츠 귀족 스포츠, 귀족들이 예전에는 뭐 십자군 전쟁 나가느라 뭐 하느라 바빴는데 종교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번 불사르겠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래?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이게 또 예전에 기사 또 정신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940년 이때까지만 해도 4명의 레이서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기사놀이라고 이게. 현대판 그러네요. 현대판 기사놀이에요. 현대판 마창 시합 같은 건가? 예전에는 갑옷을 두르고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는 철마차를 두르고 레이스를 나가는 그런 귀족들의 노름이 돼서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발명한 자동차를 프랑스가 광고를 하고 그걸 미국의 헨리 포드가 대중화를 시키고, 그러다가 풍요의 50년대 60년대 그 으리으리한 시대를 지나다가 오일 쇼크가 1차 2차 발생을 하니까 경박단소의 달인이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다운사이징으로 그쵸. 확 효율을 높여놓고, 그리고 의지의 한국인, 한강의 기적을 쓴 대한민국이 뒤늦게 출발했지만 과거의 자동차의 영광과 그리고 또 전기전자의 그 대단한 기술력, 다운사이징의 효율, 그리고 미래의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들이 신경 쓰지 못했던 전기차를 기반, 그리고 또 고용량 배터리를 기반으로 제2의 거주 공간을 통해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마치 전주에 가면 밥 한 끼 먹는데 40가지 반찬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한상 차림에 누구든 거기에 반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 이런 식사가 있나 경탄이 될 만한 종합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이제 미래 시장을 끌어나갈 새로운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K전기차, K자동차가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이 믿음이자, 생각해보니까 어때? 역사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전자, 컴퓨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학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산업군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미래 전기차는 메커니즘, 전기, 전자, 공학,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그리드, 거기에 하우시스까지 합쳐지는 거야. 아, 좋네요. 또 IT, 그렇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필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미래의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전기차에 응축돼 있어. 이걸 잘하면 전 세계 산업을 지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나온 거 아니야? 반도체가 쌀알이라고 고 이건희 회장님이 누구도 찬성하지 않고 모두가 반대했던 걸 실행에 옮기셨어. 앞으로는 뭐가 쌀알이야? 이 모든 기술의 포인트를 응축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쌀알이 아닐까?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생산시설, 그 인프라에서 창출하는 경제 가치, 그걸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링,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들이 강력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어디든지 사람들을 거주 공간화 시켜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동과 정착이라는 그 키워드가 자동차에서 실현되는 거야. 자동차 기본적으로 이동이지. 이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전기차가 거주 공간으로 정착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면 인류 문명이 흘러왔고 발전해 왔던 그 두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세상을 어떻게 안 바꿔?